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6개월 이내 전세의 법을 터진다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2008년 부동산 버블과 다르게 이번 버블은 전세 가격 버블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8.2%인데 가장 부동산 버블이 심각했던 2007년, 2008년에 35, 36% 수준이었다는 거죠.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율은 65%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전세 보증금 마련하는데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높아지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대규모 입주 물량, 이 두 가지가 동반되면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당장 내년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부족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 가격의 급격한 조정은 2023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것은 아파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누가 봐도 전세 가격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 대체재인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작년 7월 8월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2% 후반까지 올라왔죠. 자, 이걸 예로 들어 볼게요. 한 미사 지역에 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여기 소형 면적 월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65만 원이에요. 오, 많이 올라왔네요. 자, 그런데 이거 전세를 금액을 봤더니 1억 8천만 원입니다. 야, 이거 전세가 왜 이렇게 비싸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전세를 받는 게 세입자한테 훨씬 유리해요. 왜? 1억 7천만 원 대출 받아서 월 이자 2.5% 내면 35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월세 65만 원보다 이자 35만 원 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월세 납부보다 전세를 설득하는 게 세입자한테 유리하고요. 그 방법이 많은 젊은 층한테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피스텔과 빌라는요, 전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수요가 꾸준히 유입이 된 겁니다. 왜? 반전세나 월세보다 전세가 세입자한테 훨씬 유리하거든요. 자금 조달 비용이 낮다는 뜻입니다. 자, 또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등이 활성화되면서 오피스텔, 빌라의 전세 고가 전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만약에 이게 매매 가격이 3억이다. 그러면 전세 금액이 2억 7천, 8천 이러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왜냐?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예 공인중개업소에서 그 매물 취급도 안 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이 된다 그러면 바로바로 매물이 나간다는 부분이죠. 이것이 결국 빌라와 오피스텔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은 적정 매매 가격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얘가 위험한 전세 매물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과 빌라를 보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미사 오피스텔 하나 살펴볼게요. 전용 34제곱미터 1.5룸입니다. 이 1.5룸 전세 가격이 3억 7천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매매 가격은 얼마죠? 3억 5천만 원입니다. 자, 매매로 이거 하나 사가지고 전세 놓으면 그냥 2천만 원 수준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빌라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갭 투자 상품이 널려 있어요. 그냥 알아서 돈 한 푼도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매도자가요, 취등록세까지 다 내줘요. 한 푼도 여러분 돈 한 푼도 안 내고요. 빌라 100채, 200채 살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나타났죠. 실제적으로 돈도 더 받고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오피스텔처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전세가율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8%예요. 10억짜리 아파트면 5억 8천만 원 정도의 전세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율은 65%로 더 높아요. 왜냐면은 전세가율이 낮으면요, 투자자 유입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투자자 유입이 더 많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은 거예요. 자, 앞으로 미래 가치의 상승 기대감이 더 많기 때문에 매매 투자자도 그렇고 실수자도 그렇고 더 많이 산다는 거죠.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전세가율이 낮으면 황금성이 좋다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현재 빌라나 오피스텔이 전세가율이 100% 또는 100%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뜻은요, 황금성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도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신혼부부가 살다가 자녀가 태어나서 큰 집으로 이사가자 해서 경기도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집 잘 나갈까 걱정이 되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갔어요. 신혼부부가 와서 살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뭐 전세가율이 100%인지 105%인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세 가격은 공급과 금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대규모 입주 물량, 이것이 부족한 거는요, 아파트 이야기예요. 자,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요, 빌라나 오피스텔 사업성이 좋아져서 공급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건축 기간이 굉장히 짧죠. 빌라 같은 경우는 뭐 4개월에서 6개월 건축 기간 작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세대에서 뭐 1000세대, 2000세대 배도요. 1년 6개월에서 2년이면 잡습니다. 아파트나 되어야 뭐 3년 잡고요. 만약에 뭐 경사가 높고 이러면 뭐 40개월까지 잡지만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공급이 금방 이루어지는데 마음 먹는 시점이 뭐다? 전세 가격이 치솟을 때 사람들이 이 공급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났냐? 자,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하고 국토부 관계장관들이 부동산 담화를 한 적이 있었죠. 이때 어떻게 발표를 했냐? 2021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8만 3천호로 밝혔습니다. 10년 평균에 대비해서 1만 호가 더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부동산 114 발표로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 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5만 3천호는 뭐지? 다 이런 물량이라는 겁니다. 당장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오피스텔, 빌라 전세 상품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세입자가 나간다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 금액을 똑같이 4억에 내놨어요. 문제는 다음 세입자가 4억은 부담스럽다고 안 해요. 왜? 주변에 신축 빌라도 많이 생겼고 지금 이 4억에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이자가 작년에 2.5% 그리고 2.6%였는데 지금은 3.5%, 3% 후반까지 올라갔네. 한마디로 세입자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서 똑같은 전세 매물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언제쯤 일어날 수 있다? 기준금리가 3차례만 올라도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문제는 이 기준금리 3차례 올리는 게 어렵냐? 지금 한국 내에서는 긴급조치 회수라고 얘기해서 과거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입했던 3차례 금리 인하는 그냥 긴축과 상관없이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역전세난이요, 세입자의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아파트 세입자는 역전세난 난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율 뭐 50%, 60% 수준 나오죠. 자, 아파트 역전세난이 일어나면요, 세입자가 귀찮을 뿐이지 이것이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집주인이 돈을 안 주네? 그럼 입찰권 등기해서 민사소송 진행하고 이제 가등기한 아파트 경매 넘기고 그 대금을 받으면 됩니다. 귀찮을 뿐이지 나의 재산상, 내가 낸 임대보증금이 손실을 가진 않아요. 문제는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경우에요, 전세 가격 하락만큼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법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낙찰가율이 감정 가격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손실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빌라나 오피스텔 역전세난은요, 오피스텔 역전세난과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자, 아직 금리 인상 시작도 안 했는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기사가 있어요. 8월 16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안 돌려주는 전세금 지난달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위 변제액이라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허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고객이 만약에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주네? 그러면은 만기 이후에 허그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집주인이 돈 안 돌려주는데요, 그러면은 허그에서 이 사람한테 전세보증금을 줘요. 그리고 그 사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허그에서 집주인을 상대로 채권 추심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대위 변제라고 합니다. 이 대위 변제 실적이 2017년에 34억 원, 2018년에 583억 원, 그리고 2019년에 2,800억 원 규모로 올라가다가 2020년 작년에 4,415억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21년 7월까지 2,611억 원이에요. 문제는 단기간 내에 3차례만 금리 올려도요, 빌라, 오피스텔 세입자와 허그에 엄청난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상 앞으로 자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왜? 물가 불안과 저금리는 양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코로나19에 도입했던 긴급 조치를 정성한 부분도 있지만 물가 불안에 따른 긴축으로 전환되게 되면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충격이 엄청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발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집 구할 때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한지 체크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축 빌라 등은 아예 보증 가입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에 집 알아보고 가계약금 보내고 나서 이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알아보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가계약금 입금하기 전에요. 무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부터 가입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허그에 각 지사가 있습니다. 그 지사에 직접 전화해서 집원 알려주고 동호수 알려주고 가입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은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힘든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안 되는 빌라, 오피스텔 전셋집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주거 유형은 반전세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놓는 사람들은, 집주인들은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반대로 역전세가 일어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 꼭 경고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 전세 시장과 다르게 빌라와 오피스 전세 시장 당장 내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이 세입자로 계신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